현재 브라모스는 지구에서 가장 빠르고 유일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것의 순항 동안 그것은 순회하는 3배나 더 빠른 음파로 음속 장벽을 깨고 어떤 유명한 무기 시스템도 그것의 속도 때문에 이를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체 부스터가 이 미사일을 작동시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램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동영상에서 이 흥미로운 엔진에 대해 더 배울 것입니다. 램제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격파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물체를 던질 때 생기는 파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파문은 균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보세요. 한 소년이 테니스공을 그에게로 당기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소스가 움직이면 동심원이 아닌 파문이 발생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항공기 이동 중 음파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파가 물결을 대신하고 항공기가 테니스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소리의 파문은 분명히 소리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을 위한 브레인 티저가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소리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음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따라 이동하면 마치 음파가 전방에 막혀 음속 장벽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항공기의 항력이 높아 음속 장벽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항공기가 음파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항공기 전면에 집중된 파도가 갑자기 분산 파문 패턴을 그림과 같이 형성합니다. 이 전환 중에 항공기는 더 많은 추력을 적용해야 합니다. 분산 패턴은 원뿔 모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원뿔형 위에 200mm 두께의 매우 좁은 부피와 높은 온도 및 압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지역의 압력은 기압의 거의 29배입니다. 이 지역은 충격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충격파가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결과는 유체에서는 정보가 사운드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사운드보다 빠르게 이동할 때 어두운 적색 음영으로 된 공기량은 움직이는 물체의 교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녹색 영역에서는 사전 정보를 통해 유체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교란된 유체가 적색 영역의 유체 입자와 갑자기 상호작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 경계에 충격이 생깁니다. 충격파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압력의 파도가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어려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충격파의 개념을 사용하여 램제트 엔진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매우 간단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의 디퓨저 영역, 중간의 연소실, 출구의 노즐의 3가지 주요 고정 부품만 있습니다. 디퓨저의 역할은 공기의 압력과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램제트 엔진은 초음속에서만 작동합니다. 흐름이 초음속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충격파 개념을 변경하여 디퓨저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한번 볼까요? 충격파는 이 원통형 물체의 여러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충격파가 발생했을 때 고압력과 온도는 좁은 지역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충격파가 많이 몰려들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입구에서는 충격파의 영향이 전혀 없는 원뿔형 영역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압력 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입구 영역에서 고압 원뿔형 벽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남은 볼륨은요? 나머지 볼륨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길이의 원뿔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꽃 같은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원뿔 수를 늘리면 이 꽃이 전체 영역을 채웁니다. 원형 모서리에서 생성되는 충격 원뿔의 수는 무한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역 채우기는 모든 길이에서 해당됩니다. 즉, 초기 빈 원뿔 이후 실린더 내부의 두꺼운 볼륨의 고압 및 온도 공기가 형성됩니다. 즉, 그것은 충격파의 도움을 받아 자동 압축 작용을 형성합니다. 이게 램 효과예요. 이러한 고압 및 고온 공기는 연소실에서 효과적인 연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는 람젯 엔진의 연료로 흔히 사용됩니다. 연소실은 가스 온도와 유체 속도를 더욱 높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에 따르면 배기관 제트 속도가 클수록 로켓은 더 많은 추진력을 얻습니다.
제트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출구에 축소 확장 노즐도 추가합니다. 이 간단한 디퓨저 배치가 매우 높은 압력 부스트를 달성하더라도 연소 압력이 한계를 초과할 경우 충격파가 날아가 튜브 전면 주위로 압축 공기가 누출됩니다. 이 누출로 인해 람젯의 속도가 마하 1.2로 제한됩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내체의 도움으로 램 효과를 더욱 개선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하학 구조에서는 공기의 할당된 면적이 흐름과 함께 실제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음속 흐름의 경우 면적이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람젯에서 압력 상승의 대부분은 충격 효과와 경사 충격파라는 개념에 의해 발생합니다. 공기가 내체의 코에 닿으면 일정 각도로 골절되어 사선의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이 사선의 충격파는 외부 튜브에 부딪히고 여러 번 굴절되며 마침내 일반 충격파에 의해 종료됩니다. 이 방법에서 공기 유출은 발생하지 않아 과학자들은 램제트 엔진의 높은 마하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람젯 엔진의 연소실 설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람젯을 통과하는 공기 흐름 속도가 너무 높아 연료 혼합이 2에서 5m초 내에 완료됩니다. 연료를 완전히 혼합하기 위해 공기 불꽃 홀더를 사용하여 연속 연소를 유지합니다. 또한 보호막으로 불꽃이 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램제트는 마하 3에서 마하 6까지의 속도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속으로 이동할 때 추진력이 항력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립형 램제트 엔진은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초음속으로 추진하려면 솔리드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람젯에는 제트 엔진과 달리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람젯 엔진의 놀라운 기술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레식스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